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극동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을 배경으로 촬영한 러시아 연방 국가 영상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은 동방에 대한 지배를 의미합니다. 제정 러시아 시절 영토를 동쪽으로 계속 확장하면서 지어진 명칭입니다. 시베리아를 거쳐 동방으로 나아가는 동안 그곳에 살던 모든 소수민족을 같은 문화권으로 흡수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등장합니다. 러시아는 모든 민족들을 차별 없이 국가라는 울타리 안의 가족 구성원으로 대합니다. 러시아의 바로 이런 점을 우크라이나는 경멸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해 몽골의 피가 섞였다고 멸절해야 할 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유태인을 탄압하고 학살한 나치 독일의 광결인 순혈주의를 숭상하는 게 우크라이나입니다. 이 같은 순혈주의는 정도 차이는 있지만 리투아니아도 비슷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동양인을 타타르 또는 몽골이라면서 극도로 경멸합니다. 동유럽에서는 몽골과 타타르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그게 그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다민족, 다인종 국가지만 모두 동등하게 대우합니다. 티베트, 우이구르 등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중공과는 천양지차입니다. 러시아는 출신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능력이 있으면 요직에 발탁하는 정치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수민족들도 이번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에 참전했습니다. 가난한 소수민족을 붙잡아서 군대에 강제로 밀어넣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군인들을 맞이하는 투바 공화국의 행사입니다. 투바 공화국은 시베리아 남부에 있으며 크라스노야르스크, 이르쿠츠크, 부리아트 공화국, 몽골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불교와 샤머니즘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투바 사람들은 몽골 혈통의 동양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도 유구의 흉노, 몽골, 원나라, 청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신의 혁명 즈음에 독립했습니다. 그러다 짜르 니콜라이 2세 때 러시아 보호령이 됐습니다. 투바 공화국의 공항에서는 특수군사작전서 공을 세워 러시아 연방 영웅 칭호를 받은 메르게나 돈각이라는 남성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동양인들이 많아 여기가 러시아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투바족의 민속 공연도 펼쳐져 몽고 분위기도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전투 민족이라 말도 잘 타고 활도 잘 쏘는 투바족은 흥도 많아 노래 부르기도 좋아합니다. 중앙아시아와 티베트의 문화가 혼합된 문화 인류학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영웅 칭호를 받은 메르게나 돈각이 가족 그리고 고향 사람들과 다과를 하는 모습은 아주 순박하게 보입니다. 우리네 시골 읍내 아저씨들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작지만 다부져 보이는 메르게나 돈각이 영웅 칭호를 받아 고장의 명예를 드높였다면서 다들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특수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는 이처럼 여러 민족을 로테이션하는 방식으로 전투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병을 모집하면서 급여도 파격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비교적 낙후한 지역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돈을 미끼로 이들을 사지에 몰아넣는다는 것은 서구 미디어들의 흑색 선전입니다. 군인을 존중하고 명예를 중시하는 러시아에서 군대에 들어가는 것은 돈도 돈이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투바 공화국은 세계 2위의 강군이라는 러시아 국방부장 세르게이 쇼이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쇼이구는 이따금 전승절에 고향에 찾아가 투바 공화국 사람들을 격려하고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쇼이구는 붉은 광장에서 열병식을 할 때는 아우루스 리무진에서 정교회식으로 성호를 긋지만 원래는 불교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모스크바에서 멀고 먼 투바 공화국 출신인 쇼이구를 군정을 책임지는 국방장관에 발탁해 오래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러시아의 소수민족 정책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쇼이구는 또 야전에서 경험을 쌓은 정통 군인은 아닙니다. 국가비상계획국에서 홍수나 산불을 진압하던 경력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주 전공은 토목공학입니다.
소수민족이고 군 경험은 일천한 그를 푸틴이 기용한 것은 그의 위기관리 능력을 눈여겨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타타르 몽골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타이완에서 화약 냄새가 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중국과 다투면서 타이완에 다가간 리투아니아 의원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 타이완 관계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마타스 말데이키스는 중국의 몽골, 즉 중공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리투아니아 대공국이 모스크바라는 작은 몽골족 마을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공과 러시아를 몽골의 피가 섞인 야만 민족으로 간주하는 발언입니다. 러시아가 오랫동안 몽골의 지배를 받았으니 역시 몽골의 피가 섞인 중공처럼 동양의 바바리안이라고 보는 멸시적인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몽골과 모스크바는 옛날 독일 그룹 징기스칸의 곡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인 모스카우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말데이키스는 중공군이 타이완을 에워싸고 무력 훈련을 벌이자 중공이 타이완을 침략하면 작은 몽골 마을인 모스크바에 보복할 것이라는 트위터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포스팅에는 14세기 리투아니아 왕국의 대공 알기르다스의 초상화도 올렸습니다. 알기르다스 리투아니아 대공은 러시아 서부의 스몰렌스크까지 영토를 넓힌 군주입니다. 한때 강성했던 리투아니아는 1414년부터 150년 동안 스몰렌스크를 지배했지만 결국 러시아에 밀렸습니다. 당시 리투아니아는 폴란드와 같은 나라로 영역이 매우 넓었고 강력했습니다. 쉽게 한국식으로 말하면 고구려 광개토 대왕 시절과 비슷합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 왕조는 결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에 분할돼 사라졌는데 그때 역사적 원한과 고토를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와 폴란드가 러시아를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리투아니아가 타이완과 밀접하다 보니 언어 싸움이 아시아로도 번졌습니다. 그는 2021년 11월 발틱 3국 의원 대표단을 이끌고 타이완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에 타이완 대사관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식으로 맞대응했습니다. 말데이키스는 중국 관영 환구15 편집장 후시진과도 거세게 한바탕 한 적도 있습니다. 중공이 타이완산 파인애플에 제재를 가실 때 말데이키스는 타이완에서 파인애플을 샀다고 약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후시진은 유럽의 질 낮은 정치 광대들이 차이원이 준 돈으로 파인애플을 샀느냐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말데이키스는 시진핑이 그의 광대를 시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면서 중공을 코미디 인민공화국이라고 불러야 하겠다고 다시 약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싸움에는 중공 외교부 대변인 짜오 리젠도 가세했습니다. 리투아니아에는 유태인 학살의 역사가 있다면서 아직도 인종주의는 리투아니아의 심각한 문제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에서는 유태인과 다른 소수민족들이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공, 리투아니아와 타이완, 우크라이나, 몽골과 유태인, 인종주의, 수면 아래에 있었던 온갖 것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마구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족과 역사, 지정학의 문화 인류학까지 머리가 어질어질한 게 요즘 국제정세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